안녕하세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과정을 맡게 된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1인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가족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런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분들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이런 돌봄의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은 우리가 노인 관련 돌봄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인 돌봄 관련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는 그중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지 학습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어떤 직업인지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대상자인 노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인 노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년기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노화 관련 이론, 노인 가족 관계의 변화랑 부양 문제, 노인 복지의 이해, 노인 인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인의 안전관리라던가 감염 및 약물관리, 노인의 심리 및 상담, 노인 자살 예방, 노년기의 죽음과 사별 경험, 정서 지원, 치매에 대한 이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일하게 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노인 돌봄 실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로 나누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서 주거 환경 관리라던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1강에서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는 어떤 직업일까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수행 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안전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사회 참여,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의 이런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 및 가족과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우리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실시한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2020년 전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영역의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초기 독거 노인 자립지원센터, 독거 노인 사회관계망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지원 연계 사업 이렇게 6가지 영역의 사업이었는데요. 이 6가지 영역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해서 개편한 서비스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고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수행 인력이 생활지원사라고 생각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생활지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서는 예전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불려졌고요.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서는 우리 노인 돌봄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다양한 명칭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 개편되면서 우리 생활지원사라는 명칭으로 통일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노인 돌봄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건 고령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령화되어 가는 거라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되어 가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령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다가 이미 고령이 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령 사회라고 하는 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면 이미 고령 사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4년도에 노인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1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말이나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잖아요. 이 말의 뜻은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 관련된 건강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돌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건강과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됐고요. 그거로 인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이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했고, 그래서 이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안전 지원해드리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안전 지원해드리고요. 생활교육해드리고요. 일상생활 지원해드리고요. 말벗 서비스 같은 정서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고립되지 않게 사회 참여를 하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해드리는 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요. 이 업무는 다음 시간에 우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대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인데요. 일반 돌봄군과 중점 돌봄군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돌봄군은 중점 돌봄군에 비해서는 건강한 노인이거든요, 좀 더. 그래서 우리 일반 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중점 돌봄군은 일반 돌봄군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가 큰 대상자죠. 그렇기 때문에 16시간 미만이었는데 여기서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1명, 이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1명당 평균 한 15명 정도의 어르신을 이렇게 돌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15명 정도를 돌보는데 이 15명 중에서 이 일반 돌봄군은 한 80%, 다음에 이 중점 돌봄군은 20%로 이렇게 20% 비율로 이렇게 담당을 해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의 복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는 우리가 수행 기간에서 공개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1월서부터 해가지고 뭐 10월, 11월, 10월, 12월, 뭐 1, 2월 해가지고 이때 공개 모집을 해요. 그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1년 단위거든요.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예요. 계약직 근로자인데 이 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우대하기는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의 제한 없고요. 다음에 성별의 제한 없고요. 다음에 학력의 제한도 없고요. 다음에 자격증의 제한도 없어요.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증의 제한도 없고 이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이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그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는 주 5일 근무하거든요. 주 5일 근무하는데 이렇게 하루 5시간 근무해요. 하루 이렇게 5시간 근무합니다, 여러분. 5시간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뭐 9시서부터 뭐 12시 반까지 휴게 시간 30분 제외하고요. 아니면 뭐 12시 30분에서 뭐 6시까지 이렇게 5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도 다 되고요. 다음에 휴가도 갈 수 있고요. 퇴직금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제도도 있고요. 다음에 이 생활지원사는 만약에 이 생활지원사 9명이나 10명이 있으면 이 생활지원사 9명, 10명당 이렇게 선임 생활지원사 1명을 선발하거든요. 선임 생활 지원사 1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 9명에서 10명의 이 생활 지원사를 관리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임 생활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 3년 이상의 자를 선발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경력 3년 이상의 자가 없다면 3년 미만에서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 생활 지원사가 되면 생활지원사의 기본급여 외에 우리 매달 이 선임생활지원사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 수당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시간의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도 붙고요. 다음에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는 직무교육을, 이 노인돌봄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자인 경우의 교육과정, 다음에 경력자인 경우에 이 경력과정에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수행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들이 노인이죠. 그럼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은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요즘은 65세 이상이면 언니 오빠 같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 보면 너무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이 되면 노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노화의 과정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신체적인 기능도 저하되고 정신적이고 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기능도 전반적으로 저하된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노화의 결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기능이 약화돼서 자립적인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화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노화, 늙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늙어감이라는 의미고요. 이 노화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노화가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면 뭐 운동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 좀 노력을 하면 더디게 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면 이 노화는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고 언젠가는 나한테 오는 인간이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게 바로 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과정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축적이 되는 거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차적으로 퇴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노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령 증가에 따라서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신체적인 구조와 기능이 퇴화돼가지고 질병이 발생한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노화가 되면 세포가 노화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세포가 노화가 되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약화되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이 약화되니까 우리가 신진대사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회복 능력이라던가 면역 능력 같은 것도 떨어지고요. 다음에 우리 인지 기능의 이런 저하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다음에 우리가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은퇴의 과정 같은 것도 거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화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죠. 우리가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더디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노화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는 거고 누구나 이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출생을 했으면 뚜벅뚜벅 우리가 사망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의 시기, 사망의 나이만 다를 뿐이지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대개 모든 신체 영역에서 서서히 진행되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고요. 노화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인 기능 제한이 오잖아요. 그럼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우리가 자립 능력이 떨어져서 이 자립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적인 적응 능력까지 떨어뜨리는 게 바로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화가 신체적인 기능도 떨어뜨리고 심리적인 기능도 떨어뜨리고 사회적인 기능도 떨어뜨리고 뭐 환경적인 적응 능력도 떨어뜨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노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노인분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이나 지혜가 축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균형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요. 의사결정에서 좀 신중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요. 일상생활을 우리가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럼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노인분들의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본받고요. 그리고 이 본받은 것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노화를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은 증가했죠? 평균 수명은 증가를 했는데 이거에 맞춰서 건강 수명은 여기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건강 수명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랑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과잉 섭취해서 비만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신체랑 활동에 맞게 적절하고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어르신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요. 어르신마다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해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5년이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유병률이 2배씩 이렇게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서 우리 인지 자극 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자극 훈련 같은 거를 제공을 해서 치매를 예방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고립되거나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립되고 단절돼서 고독사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가 활동을 한다던가 지역사회 참여 같은 활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1강에서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는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노인 돌봄 관련해서 이런 직종들이, 유망한 직종들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요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정부가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수행 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노인 돌봄 서비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우리가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고요. 다음에 노화는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노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노인 돌봄에 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서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로 근무하실 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